여기다 넣어. 그냥 여기 가운데 두시고. 세차게요. 추상이라는 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추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양의 몇천 년의 그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동양이라는 문화가 생겼고, 서양은 또 서양대로 또 몇천 년의 자기네 이제 그 문화와 그런 게 배경으로 깔려서 생겼는데, 서양화 그러면은 컵을 하나 그린다 하면은 컵이 이제 여기서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있고 그 상황을 그리는 거고, 동양화는 그냥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그냥 선으로 컵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동양화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상적이고, 서양화는 아니고. 네, 그럼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찍어야 되고, 이거 불 들어간 거, 이거 둘 다 찍어야 되고. 오른쪽. 이거다. 얘네들이 이상하게 찾으면 안 나오더라. 여기 있구나. 이거 다 춤이에요. 이게 시립에 가요. 여기 대구 시립에 기증했어. 삼배랑 못이랑 틀린 거죠. 다 마예요. 근데 곱게 한 게 못이고 삼배는 굵게 한 게 삼배고. 그래요? 네. 근데 모시를 라미의 패블릭이라고 그러고 삼배를 햄프크로스라고 그러네. 이제 이건 아까 고등학교 때 사진. 이거 대학교 때. 요게 대학교 때. 네, 여기도 대학교 때 그 네. 섞였어. 교복 안 입은 건 대학교 때고, 요거는 고1 때 내가 내 얼굴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가 체육경제마다 찍은 거 있으면 저번에 그거 아까 그거 내가 선생님께 보낼까? 네네 그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현대미술 공모전에서 내가 우수상 받은 거는 그림이 누구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공개 심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우수상이 오지. 동양화 몇 우수상. 년도예요? 63년도. 선생님 졸업하 이거 여기 있잖아. 작품. 나 그 바보같이 옛날에 이렇게 찍은, 그냥 신문 전체 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몰라가지고. 네. 지금 우리 집 넣을까? 한옥? 그건 필요 없지. 옛날 이거 그렇고. 자, 또 네, 예고를 들어갔어요. 그림을 하고 싶어서. 예고도 이제 우리 엄마는 음악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고를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시험 치는 날 처음으로 대상이라는 걸 시험 치는 날 처음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고에 들어가니까 채색하고 인물화 하시는 장훈상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뽑혔다면 우습고, 어쨌든 그 선생님 밑에서 채색을 3년 동안 정말 착실히 배웠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오니까 서울대학은 20개 그림을 하는데, 그 20화가 그림으로 보이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을 대학에서 인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학에서는 뭐 산수화도 하고 인물도 하고 뭐, 그런데 추상은 못했고 어쨌든 채색화도 하고 이제,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때 한참 한국의 수목운동이 벌어지면서 묵림회가 생기고, 그 묵림회에 또 같이 참가를 해서 끄트머리로 들어갔지만 3년을 묵림회에 작품을 냈고, 그래서 수목운동을 하다가 60년대 들어서 다시 이제 모시라는 재료를 보고 이제 모시를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그때 모시로 수목을 하다 보니까 그 채색을 하면은, 모시에다 채색을 하면은 각도에 따라서 색이 틀려 보여요. 그래서 수목보다는 채색을 하기 시작한 게 60년대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겹치는데 63년도 졸업하고
수목으로 이제 수목 비구상으로 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채색화를 시작해서 60년대 맹렬히 이제 모시에다 채색을 그려서 그게 어느 날은 수목을 그리고 어느 날은 채색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대 돼서는 수목보다는 채색에 굉장히 심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목을 하다가 채색을 하다가 이제 그 60년대선 또 이제 다른 입체 작품도 해보고 전기도 집어넣어보고 수목하고 채색하고 동비율로 그래서 이제 채색 그러니까 먹도 채색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먹하고 채색을 같이 동비율로 작업을 했더니 최병식 선생은 이게 채묵화다. 그래가지고 채묵화에 네가 시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게 이제 그게 80년대. 그리고 이제 90년대도 계속 채색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딴주머니 차는 기분으로 또 수목을 하다가 채색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어떻게 교류를 하게 돼서 중국에 이제 그 수목 비엔날레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채색보다는 수목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젊은 사람들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럴 때 탈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한국의 춤이라는 거는 뭐 인체에 아주 예쁜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춤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다시래기라는 춤도 그렸는데 그거는 남도에서 사람이 죽으면 춤을 춰요.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선 고달프게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면 정말 좋은 데 가서 잘 살 테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춤을 추는 거래요. 다시래기라는 게. 다시래기를 그리면서 이제 또 춤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춤을 그렸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내가 그 춤을 놓지를 못해요. 그 흥이라는 게 그림에서 춤추면서 오는 그런 흥이 그림에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나도 같이 어떤 때는 무당이 된 것처럼 거기 빠져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춤을 그리는데 춤을 그리다 보니까는 채색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이게 먹하고 같이 또 이제 약간 춤 위에 먹이 얹히면서 또 다른 그런 형태의 그림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채색보다는 수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막아서 선생님 막으면은 이게 그렇게 먹지 않는데 여기 위에 저기 3m 반 안 됐는데 저기가 제일 높은 게 3m 70이고 이거는 여기까지 3m 60. 이걸 치고 있자. 对，21还有一张。这边7米，对，所以中间他说品这边的话，也有需要宽度。从这个作品跟这边的作品，所以我觉得这是700的它所以21位之外对画超过。对对对，真的。 그렇게 하고 185를 그 판에 꽉 맞추느냐 아니면 여유를 두느냐를 좀 그 사람하고 표구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어. 뭐 냉기되면 냉기고 그럼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판을 그래서 아, 거기에 맞게 여기서 제작하면 하는 사람. 85를 꽉 채우는 게 좋은지 여유가 있는 게 좋은지 여유가 있어서 185를 해가지고 옆으로 돌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펼치는 게 나을지. 그림을? 아니 그러니까 판을
판을 여기를 이제 185도 하면 작품 배분소 오잖아요. 그럼 판을 똑같이 185를 맞추고 그 여유를 옆으로 돌리는 게 나는 이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 작품이 딱 185로 되는 판을 만들어야 돼. 네, 그리고 옆에는 옆으로 그냥 돌려. 하얀 거 돌리면 돼. 그러냐 아니면은 그림을 돌려? 그림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여유가 있게 돌아가느냐 이제 그 여기서 알았어. 이게 더 효과가 좋을까? 이게 그쵸? 꽉 맞추네. 예, 예. 그게 그것도 자연에 대한 건데 먹선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나무 그림자라든가 뭐 어쨌든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상 받았던 건데 먹선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에서 먹만 쓰질 않고 먹색보다 더 진한 게 필요한데 안 돼서 액티브 카본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까만 채색하고 비슷한데 그 숯을 갈아가지고 액티브 카본을 악유액 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보통 쓰는 먹보다 더 진한 걸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써요. 까만 채색을. 그리고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는 하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 불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연을 소재로 하면서 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불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한참 자연을 그리다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서울의 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모들 하고 막 그럴 때 그 탈춤을 처음으로 70 몇 년도인가 그 탈춤을 제일 먼저 그린 게 그래서 이제 탈춤을 그리다 보니까 또 춤에 빠져들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도에 그런 건가 모르겠다. 여기 있네. 70년이네. 1970년도에 이제 춤을 최초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중을 그렸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탈춤 추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춤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춤을 주제로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굉장히 해발 한 700m 되는데 학교가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던 학교가 그 학교에 그게 6.25 그러니까는 그게 격전지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인민군이 낙동강을 안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낙동강 너머예요. 여기가 마지막 격전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밤에는 인민군이 됐다가 낮에는 국군이 됐다가 그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다부동이라고. 그러니까 봄에 진달래가 피고 그러면은 그 6.25 때 그 죽었던 넋이 꽃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꽃가영혼.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 복숭아 밭이 쫙 있는데 비가 오면은 그게 그야말로 홍어예요. 꽃비가 내서 떨어지면 이렇게 보면은 꽃잎이 죽은 것과 또 새로 떨어지는 거, 죽은 것과 죽을 거, 살아있는 거. 이거에 대한 것도 내 그림의 소재가 되고 꽃과 영혼. 그래서 그 6.25 때 그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죽은 그 청년들의 오빠들의 넋을 그리고 싶어서 꽃과 영혼을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정말 꽃을 그리면서도 예쁜 꽃이 아니고 슬픈 꽃을 그렇게 많이 그렸고 나는 이제 일본 시대 태어나서 해방을 맞았고 그다음에 또 막 해방 후에 그 시끄러운 시절 지나서 6.25를 맞고 9.28 일사후 때 또 다시 서울 수복 그다음에 내가 4.19 데모를 한 사람이에요. 4.19, 5.16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곡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개성에서 서울까지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게 됐고 그거는 이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누가 보면 뭐 자전적인 거랬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그렸고, 그다음에 역사를 그리다 보니까 한반도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한죽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있어서 거기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림을 거기 이제 수묵을 이제 그리기. 그러니까 지금 수묵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그 수묵 비엔날레도 많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수묵을 또 작품을 시작을 해서 그렸고, 하고 강렬한 그림을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렸는데 그 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또 힘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는 힘들고, 그러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그림에 한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 한풀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림에 한풀이 하지 말고 그림에다 그 이야기를 집어넣지 말고, 그림은 소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채색을 가지고 그리면서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엔 한복을 집에서 지어 입으니까는 친모 아줌마 할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에 가면 예쁜 헝겊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던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오방색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80년대, 90년대는 그 오방색에 대한 걸 하면서 그 색깔만 하면 또 그 셈에 차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먹이 같이 곁들여서 굉장히 강렬한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그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는 게.